나는 학자다. 김범식 박사님의 로마 동전과 황제의 숭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니 근데 오늘 로마 동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저희 첫 만남 때 누가복음 하셨을 때 돈을 멀리하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출연하셨는데 로마 동전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는 동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성경에도 동전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성전세 동전, 쉐겔이나 또 로마 세금, 데나리우스 그 동전 이야기를 보면서 저런 동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이베이를 보다가 네. 동전 매매하는 것을 보고 그게 로마 동전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동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보다 동전 구하는 게 쉽나봐요. 저는 너무 성경이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 현재 동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저도 이 동전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이런 세계를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 고대 동전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요? 특별히 이베이를 보면 그런 이제 정품으로 인정된 동전을 이제 옥션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동전을 이제 앙숙에 묻힌 것을 이제 청소되지 않은 이제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동전을 무더기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동구권에서 이베이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무슨 유물 발굴처럼 그렇게 발견된 동전들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자유롭게 지금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이 워낙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매년 뭐 몇백만 개씩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흔한 동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된 연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팔죠. 예.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예, 뭐 몇십 불에서 몇만 불짜리가 있습니다. 또 아주 귀한 동전은 수십억 하는 그런 동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주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고미술상들이 주로 사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동전을 거의 수집하시는 게 로마 동전의 하나신 건가요? 아니면 동전들은 그냥 그리스 시대 동전들은 다 지금 수집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주로 로마 동전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로마 동전을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이전의 동전, 그리스 동전, 우리가 잘 아는 드라크마 그런 동전도 또 가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에 또 그런 동전들도 가지게 되고 구리 동전이 많으니까요. 그것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전을 정말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동전과 가장 저렴한 동전을 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일단 아주 싼 동전은 로마 시대에 말하자면 청동 동전인데 작은 크기가 약 1cm, 지름 1cm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아스는 우리 아사리온이라고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참새값이 아사리온이다. 가장 이제 싼 단위의 동전이 아스. 헬라어로는 아사리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동전의 크기, 구리 동전이 좀 큰 게 듀폰디우스라는 약간 더 큰. 듀폰디우스. 그것도 약 아스보다는 더 값어치가 나가는 크기가 좀 크죠. 크기가 크니까 가치가 좀 나가는 거예요? 이런 동전이 또 로마 시대 때 있었고 또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스틸티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약간 붉은 빛이 황동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무게가 더 나갑니다. 또 여기에 세스티티우스라는 동전은 4분의 1 데나리우스, 그러니까 데나리우스의 4분의 1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 때 이베이에서 살 때 얼마 정도 사셨어요? 이베이에서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유물을 가지고 제가 클리닝을 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척을 해가지고 저런 우리가 보통 먼지나 녹이 많이 썰어있는 상태는 굉장히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클리닝을 하는 거죠. 세척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거를
예, 녹을 제거하고 흙을 벗겨내고 싸게 사서. 예, 싸게 사서 무더기로 사는 거죠. 한 무더기로 사가지고. 그러면은 형체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것들도 많겠네요. 클리닝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이미 많이 사용되어서 네. 이제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오랜 세월 이제 녹이 있어서 많이 이제 부식이 된 거죠. 예, 그런 것을 클리닝 하다 보면 이제 구리 동전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은하가 나올 수도 있고 금화가 나올 수도 있고. 금화요? 금화가 나오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재테크 하면서 취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도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운수 대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팔 때도 이제 이 팔 때도 저 사람들은 그냥 땅에서 묻혀진 것을 통째로 팔기 때문에 이게 구리 동전인지 은한지 모르거든요. 모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복권처럼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형편없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 몇 번 사보셨어요? 저는 한 무더기를 산 게 한 100개.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뭐 몇 개월에 걸쳐서 클리닝을 했죠. 100개를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죠. 다 했는데 은하는 나오지 않고 다 구리 동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가요? 다 이런 게 다 이제 가스 아니면 근데 여기에 기준왕구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드리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게 세스티티우스라는 조금 괜찮은 동전이죠. 예, 또 하드리안 황제는 2세기 초 황제니까 굉장히 오래된 동전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죠. 클리닝 하다 보면. 이거 딱 발견하셨을 때 막 기분이 좋죠. 이거는 돈 주고 살려면 몇백 불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 10만 원 주고 제가 100개를 샀거든요. 100불에 100개를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드리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구리 동전이다. 이걸 이베이에 옥션으로 내놓으면 몇백 불 되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이죠. 대박이네요. 그럼 또 여기서 목사님이 세척하신 동전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세척한 동전은 이제 헬라 동전. 그리스 얘는 동전. 뭔가 되게 얘보다 훨씬 비싸 보여요. 요것은 이제 BC 이제 3세기 정도 된 헬라 왕조, 우리가 잘 아는 셀주쿠스 왕조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왕조는 자신들의 전신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장군들이 만든 왕조의 사실은 전신 바로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뒷면에 알렉산더 대왕이 새겨진 이것을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드라크마가 되겠죠. 드라크마? 예, 드라크마. 그 정도 값어치다. 앞에는 이 헤라클레스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동전입니다. 이것도 제가 클리닝 하다가 발견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본 게 아스와 그 다음에 구리 동전 위에 거 구리 동전 요거 듀퐁디우스 또 세스티티우스라는 더 큰 크기의 구리 동전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동전이 로마가 최초로 만든 데나리우스 은화 데나리온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그런 비유도 했지 않습니까? 또 세금도 데나리온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사실은 이 데나리온을 모으려고 사실은 이 동전 수집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동전들 중에 데나리온이 어떤 거예요? 지금 약 지름은 2cm 미만의 은화인데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줄리어스 시저 얼굴이 새겨진 거 그 다음에 초대 왕제인 가이사 아우구스도 얼굴이 새겨진 동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조세했던 데나리온 바로 디베리오 가이사 시대의 동전 말하자면 이게 디베리오 가이사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던 베스파시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 얼굴과 그의 두 아들 디도와 도미티안 두 형제가 새겨진 데나리온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데나리온이 어쨌든 우리 박사님이 사신 것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이거를 저는 사실은 이걸 굉장히 운 좋게 구입을 했거든요. 굉장히 옵션을 하는 가운데 이게 값이 많이 안 올라가고 100불 이하에서 이게 다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이 된 거죠. 사실은 이거를 하나씩 내어놓으면 이게 400불, 500불짜리. 이거 하나가요? 하나가, 근데 이건 인정이 되지 않은
예, 동전이기 때문에 뭐 100불 이하의 사실은 개인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게 진짜다라고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싸게 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공정기관에서 네. 예, 공정을 받은 네. 것들은 대부분 한 400불, 500불 되는 겁니다. 이 동전들이 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인증된 거는 아니니까 사실 뭐 400불, 500불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잖아요. 진짜요, 가짜예요? 저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참 이제 이스라엘 땅 터키 땅에 가서 제가 네. 그 길거리에서 구입을 한 것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가짜예요. 제가 보니까 예, 길거리에서 파니까. 길거리에서 그때는 데나리온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냥 황제 뭐 초기 황제 거라고 해서 샀는데 보니까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네. 데나리온은 이 정도 크기가 아닌 거예요. 다 2cm 미만인 거예요. 아, 작구나. 데나리온. 그러면 무게가 3점 몇 그램, 3g 이제 앞뒤 전후인데 이것은 크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리고 은색이 안 나요. 은색이 안 나고 주석같이 생겼는데 근데 모양을 보면 네. 초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초대 황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은하를 만들지 않죠. 네, 이것은 후대에 주조된 동전일 가망이 많은데 네. 그런데 얼굴은 초기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라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가짜. 이건 가짜들입니다. 이것도 가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갖고 나온 이유는 가짜에 속지 말라고. 가짜에 속지 말라고. 관광지에 가서 가짜에 속지 말라고. 우리 제가 이거 갖고 하시는 여기 오동상당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네. 가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네. 이 유명한 가짜를 이게 유명한 가짜. 터키 지방에서 가짜로 만든 동전이라고 아예 딱 떴어요. 예, 이 전문 웹사이트에서 이 가짜에 속지 말라고. 박사님도 속을 수 있죠. 나도 하나 사왔어요. 다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는요? 진짜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주로 크기가 2cm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그러니까 그렇죠. 요 사이즈. 예. 진짜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주 세밀해요. 주조된 모양들이 아주 굉장히 주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글자가 벌써 작잖아요. 굉장히 네. 작은데도 아주 세밀하게 얼굴이나 또 글자나 아주 세밀하게 주조가 된 그 가짜가 흉내를 못 내요.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하긴 거예요. 월계수도 예. 되게 섬세하게 다 나와 있어. 또 놀라운 거는 네. 저는 이제 이 데나리온을 수집하다 보니까 황제의 얼굴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다. 황제의 그 황제실에 나온 동전들의 얼굴이 내가 이 얼굴을 딱 보면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알 정도로 일정하게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로 황제다 그러면 네로 황제의 얼굴 딱 표시가 나요.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그게 참 그 시대에 이미 주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박사님, 예. 세척 기술을 저한테도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걸 하면 취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네. 보고 네.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구리동전은 어떻게 세척하나, 은하는 어떻게 세척하나, 뭐 사람들마다 민간요법도 있고, 민간요법이요? 또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뭐 다 올려놓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은하는 상당히 쉬워요. 은하는 예를 들면 뭐 누구 말도 치약 가지고 닦아내면 진짜 많이 잘 닦여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막 치약 갖고 닦잖아요. 은반지 이런 거요. 그런 거를 치약 진짜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구리동전. 구리동전은 이게 뭐 몇천 년 땅에 묻으면 이미 흙이 쌓여서 이게 돌처럼 딱딱해져서 표면에 붙어 있어요. 흙이 돌처럼. 네, 돌처럼 되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파내는 이제 도구를 저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잘 끌어낼까. 근데 일주를 모르시노. 오랜만에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흙을 드러내는 하나의 나름대로 도구를 저는 이런 이게 어디서 저도 eBay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아마 조각하는데 옷 조각하는데 쓰는 그런 침을 가지고 제가 끌어내기도 하고 또 치과의 사람들이 가지고 진짜 싫어요.
치과 의사들이 가진 이 도구를 가지고 끌어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 왜냐 글자 사이사이에 그 파내야 되잖아요. 이 글자 하나하나 다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내는 작업이 몇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 하나에 진짜 몇 시간 하나 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충 하면 잘못하면 스크래치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말하자면 유물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몇 개를 망쳤어요. 스크래치가 막 생기고. 망치신 거죠? 세척하다가. 이거는 원래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가진 그 구리 동전 중에는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때는 초기에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금방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은 동전 하나 가지고 며칠을 해요. 안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품을 쓰기도 하고 구리 동전은 약품 녹 제거제를 뭐 화학약품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백반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도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걸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전기분해 방법. 전기분해요? 네, 전기분해 방법. 전기분해가 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박사님이 혼자 계실 때 이것을 하고 계신다는 상상을 한다는. 재밌죠? 우리 교인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전기분해가 안 보인다고 또 가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열정이 이렇게 대단한. 저도 전기분해가 뭔 줄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설명하는 분도 있고 제가 사실은 동전을 처음 한국 사람한테 구입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방법을 소개했는데 구리 동전을 녹을 제거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기 분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기 분해하는 도구를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네. 이거 제가 이베이로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이게 한 100불 들었어요. 이게 별것 아닌데 100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양극, 음극을 가지고 동전을 하나 한 곳에 양극을 꽂고 그 다음에 쇠막대기, 젓가락, 못에다가 또 음극을 꽂으면 물에 걔를 담그면 그 구리에 있던 녹이 쇠붙이에 옮겨 붙어요. 그게 전기분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기 도금의 반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동전에 있는 녹을 이 옮겨 붙게 만드는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구리 동전.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쓰다가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되진 않고 또 끌어내야 돼요. 열심히. 어쨌든 끌어내긴 하지만 열심히 또 끌어내고 그러면서도 이 어떤 것은 색이 아예 변질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파티나라 그러는데 구리 동전이 변질된 것은 그것은 그대로 둬야 돼요. 그걸 끌어내면 안 돼요. 유물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이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오히려 변질된 게. 그래서 파티나라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둬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녹이나 흙은 다 이제 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다 끌어내고 이제 끝나면 제가 이제 또 이게 산화될까봐 올리브 오일에 담궜다가 좀 이렇게 이제 기름이 묻게 하면 이제 또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제 그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긁어내세요. 전기분해하고 긁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긁어내기 쉽게 너무 손이 아프니까 또 전기 드릴을 사가지고 회전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또 먼지 같은 걸 이걸로 빨리 이제 제거하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제가 사진이 있다면 좀 보내주세요. 그냥 사진 몇 장으로 저희가 이제 절대로 이거 교인이 알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 안 읽고 맨날 동전만 열심히 파고 앉았으면 교인이 좋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랑 이 로마 시대 때는 지폐는 없고 다 주화만 있었나요? 그 시대는 지폐는 없죠. 지폐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폐의 역사는 제가 모르지만 원래 이 동전이 시작된 것은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뭐 가축과 다른 물건을 교환하다 보면 무겁잖아요. 가지고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구리 동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뭉뚱한 굉장히 큰 부피의 그런 쇠붙이를 동전이라 그러고는 그래서 동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캐틀 가축이라는 뜻이었대요. 가축이 하나의 단위였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신하는 쇠붙이를 가지고 돈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그렇다. 점점 이제 말하자면은 모양이 생겨지고 거기에 이제 동전으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그래서 신의 형상을 새기면서 서로 정직하게, 서로 정직하게 동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이제 동전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사용됐던 이 동전들의 개념 종류를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레코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동전 드라크마가 있죠. 드라크마가 그리스 동전이죠. 그래서 그 헬라의 유명한 동전이 아테네의 아데나와 부엉이가 새겨진 디드라크마 혹은 또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유명하고요. 그런 드라크마가 로마가 제국을 세우면서도 그 헬라의 동전을 처음에는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다가 자기들의 동전을 만든 게 바로 은하 데나리온, 아까 말씀드린 데나리온이고 그 밑에 이제 가치를 가진 것이 구리 동전들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아사리온이라는 구리 동전. 그 다음에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달란트는 그 무게를 다는 단위도 되고 동전 단위도 되는데 달란트는 제일 큰 화폐의 가치를 가진, 그래서 한 달란트가 3,600 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은 화폐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겁겠다. 그것을 동전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냥 그런 개념만 있는 거죠.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지금 사용됐던 주화들이 가장 작은 이 아시리온? 아스라고 로마 합 동전이죠. 로마 동전. 요거랑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거 데나리온이 있고 또 이거는 로마 동전. 헬라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우리 렙돈, 과부의 렙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 없어요 여기? 여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또 가지고 한번 와주세요. 열심히 발굴하세요. 오히려 그때는 별것 아닌 동전이지만 지금 구하려면 비쌀 수가 있어요. 렙돈이요. 오히려 그런 것은 구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동전이 되겠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김범신 박사님이 다양한 로마와 또 그레코로만 시대의 동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종류만 소개해 주셨고 여기 안에 들어가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아직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그것은 제2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편 재미있으셨죠? 그러면 2편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